이야기는 주인공이 기묘한 이 세계에 장소에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의 최고 존재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레이디 논란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2개 소환 주문으로 미드가르드에 끌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2개인 소환 주문에 의해 말이죠. 그녀의 어조가 바뀌며 그가 여기에 와서는 안 되었다는 사과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는 우연히 휘말렸습니다. 주인공은 어리둥절해하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묻습니다. 놀라는 소환 시스템이 무수한 세계에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끌어들인다고 설명합니다. 목표 목록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어떻게든 그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술이 위험한 이유는 지구와 미드가르드의 법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주술을 사용하면 이 세계가 찢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되었지만 어떤 무모한 국가가 감행했습니다. 논란은 그것이 사용되는 것을 알고 개입하여 막으려 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다른 소환된 사람들도 여기에 있냐고 묻습니다. 논란은 그들이 주술이 시전된 곳인 신성 시도니아 제국으로 적절한 표적이었기에 보내졌다고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합니다. 놀라는 한숨을 쉬며 그럴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그 주문을 사용한 국가에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이 다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설명하기 시작하지만 그의 이해를 벗어나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기분이 가라앉은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놀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옛 세계는 더 이상 갈 수 없고 더 나쁜 것은 그에게 더 이상 육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빛나는 영혼일 뿐이며 8번공 모양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충격을 받아서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있습니다. 놀라는 자신이 표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법에 반동에 맞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육체가 파괴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에게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스며듭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자 논란의 표정이 누그러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미드가르드에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다른 사람들처럼 시도니아 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놀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해하며 불안해하며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시도니아 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 묻지만 놀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무게를 처리하려 애쓰는 그에게 그녀의 말이 와닿습니다. 시도니아 제국이 그리 좋은 곳은 아니고 놀라는 그가 소환될 예정이 아니었기에 그곳에서의 상황이 힘들 것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 소식에 그는 크게 충격을 받지만 놀라는 재빨리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미안해하며 그를 위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그를 다른 나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곳에서 그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사과의 표시로 그에게 자신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라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다지 복잡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보았을 법한 판타지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녀는 흥미진진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흥분보다는 스트레스를 더 느낍니다. 그의 반응을 무시하고 그녀는 그에게 시도해보라고 말합니다. 상태창을 열어보라고 하며 그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타납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17살이라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특히 그가 지구에서 40대 회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태창에는 직업이 없고 놀라는 회사원과 같은 직업은 여기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의 종류를 나열합니다. 검사, 마법사, 기사와 같은 전투 직업 하지만 또한 전문 포옹사나 매트리스 테스터 같은 특이한 직업도 있고요. 약초사, 연금술사, 대장장이 같은 생산직도 있고요. 닭 훈련사도 있습니다. 그는 싸우는데 관심이 없어서 생산직 경로를 요청합니다. 놀라는 그에게 그에 딱 맞는 기술 하나와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다른 기술 몇 가지를 줍니다. 그녀는 그가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된 직업 명칭을 얻게 될 거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그를 아스가르드 대륙으로 보냅니다. 평화로운 연못가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잠시 새 모습을 감상합니다. 논란이 남긴 물건들을 뒤지던 중 그는 음식과 돈 그리고 칼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다시 자신의 상태창을 확인하던 그는 논란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여 축복과 다른 몇 가지 능력을 숨깁니다. 그러다가 긴 목록의 마법 기술들을 발견하고 몇 가지를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는 장소에 불이 붙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화염 마법은 건너뜁니다. 대신 그는 대지 마법을 실험하며 발밑의 땅을 변형시키기 시작하고 이어서 바람과 물 마법으로 넘어가 각각의 마법을 점점 더 커지는 흥분 속에서 실험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며 그는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에 차 있습니다. 타쿠미는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세상이야말로 판타지가 가져야 할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마을을 찾아보기로 결심한 그는 탐험을 시작하고 나무 토막들을 발견하고 감정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트리안트 나무 고품질의 트리안트라는 몬스터로부터 얻은 재료임을 알게 됩니다. 이 나무는 마법 지팡이 마법 도구, 창자루 제작에 매우 귀중하게 쓰입니다. 뜻밖의 발견에 기뻐하며 벤타쿠미는 자신의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하여 나무를 창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던 중 그는 이 지역의 나무가 이렇게 귀하다면 식물들도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찾기 시작하고 곧 그 지역에 유용한 약초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으던 그는 곧 자신의 가방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한한 공간을 가진 자신의 아이템 박스에 모든 것을 보관합니다. 그가 마무리하던 중 한 소녀가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그의 뒤에 숨습니다. 그는 앞을 보고 거대한 토끼가 그들 쪽으로 돌진하는 것을 봅니다. 타쿠미는 창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소녀는 그 토끼가 육식성이라고 외치며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토끼가 덤벼들지만 타쿠미는 재빠른 창격으로 그것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성공에 놀란 그는 전투를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사 직업을 얻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그는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소녀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이 근처 지루한 마을 출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약초를 채취하다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그녀에게 마을로 안내해줄 수 있냐고 묻고 그녀는 주저없이 동의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토끼를 발견하고 맛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토끼를 아이템 박스에 보관하며 살아있는 생물은 보관할 수 없지만 시체는 완벽하게 보관된다고 설명합니다. 소녀는 그의 기술에 놀라며 자신을 몰리라고 소개합니다. 타쿠미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장면은 신성 시도니아 제국으로 바뀌고 어리둥절한 세 사람이 거대한 홀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새로운 세계로 소환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씁니다. 졸업 가운을 입은 소녀가 앞으로 나서서 그들을 환영하고 세계를 구할 영웅으로 소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소녀의 말을 듣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신성 시도니아 제국의 초대 황후라고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녀는 후드를 뒤로 젖히며 조커 스케치에서 튀어나온 듯한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녀가 풍기는 분위기는 최소한 불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소환된 아카네는 레이디 논란의 선물인 게시라는 독특한 기술을 얻습니다. 그것으로 그녀는 본능을 믿으라는 신의 메시지를 받는데 그것이 진실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카네는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엘리자베스를 믿을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녀의 모든 것에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을로 돌아온 몰리에 부모님은 타쿠미에게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분가는 자신을 사냥꾼이라고 소개하고 아내를 마르타라고 소개합니다. 타쿠미는 마을에 잠시 머물러도 되는지 묻습니다. 분가와 마르타는 괜찮다고 말하며 마을이 약초가 풍부하고 근처에 광맥도 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그 기회에 기뻐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자 분가는 마을 대장장이 바빈을 소개하는데 그는 기꺼이 도와주려는 것 같습니다. 고마운 타쿠미는 감사를 표하지만 그들은 마을에 여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기뻐 토하는 타쿠미는 동의하고
그들은 그에게 집터를 보여주고 바비는 마을 사람들에게 건설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타쿠미는 자신의 돼지 마법을 사용하여 땅을 고르며 돕기로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마법 실력에 놀랍니다. 하지만 많은 만화를 소모하고 분가는 나머지 작업은 그들이 처리하는 동안 쉬라고 제안합니다. 나중에 집이 완성되고 타쿠미는 자신의 목수 및 대장장이 기술을 사용하여 기본 가구를 만듭니다. 자신의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며 타쿠미는 자신의 상태, 창을 확인하며 전사 직업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직업 변경 옵션이 나타납니다. 그는 연금술사와 대장장이를 주요 직업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작업에 몰두합니다. 바빈과 함께 타쿠미는 은철 구리를 채굴하고 만화가 스며든 희귀한 마법 철광석도 채굴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쇳물부터 시작해서 괴로 만들 계획입니다. 보통 광석을 재련하려면 용광로가 필요하지만 타쿠미는 연금술과 대지 마법을 사용하여 용광로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만화가 상당히 소모되지만 그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며 손안에서 완벽하게 괴가 만들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타쿠미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며 자신이 모은 철과 구리를 사용하여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어느 저녁 몰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줍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깨어난 그는 만화를 과다 사용해서 기절했다고 설명합니다. 마르다는 그에게 엄하게 훈계하며 자신을 더 잘 돌봐야 한다고 분명히 합니다. 분가는 그에게 회복 포션을 건네주고 그 덕분에 그는 빠르게 회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타와 몰리는 그를 계속 지켜보기로 결정하고 때때로 들러 안부를 확인합니다. 다쿠미는 그 후 며칠 동안 연금술을 계속 사용하여 광석을 괴로 만듭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소량의 납금 티타늄 텅스텐 주석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재료로 그는 식기와 도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연금술사와 대장장이 레벨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후에 타쿠미는 바벤과 함께 일하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대장간 기술을 배우고 그의 불 마법으로 도움을 줍니다. 함께 칼을 만들고 바벤은 자랑스럽게 그것이 자신의 최고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타쿠미의 대장장이 레벨은 40에 도달하지만 연금술사 레벨은 33입니다. 하지만 그는 연금술에 집중하고 싶어서 좌절합니다. 어느 날 타쿠미는 자신의 연금술을 시험해보기 위해 분가에게 약물을 몇 개 달라고 부탁합니다. 분가는 동의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약물뿐이라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상관없다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가 약물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미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학자는 그에게 어릴 적 했던 실험들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완성하고 나서 자신의 물약 색깔이 분가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만화가 느껴집니다. 그는 기본 재료를 준비할 때 물 마법을 사용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물약, 레시피에 대한 호기심이 생깁니다. 나중에 타쿠미는 일부러 독초를 먹고 아프고 난 후 자신의 치유 마법으로 자신을 치료합니다. 이를 통해 독과 마비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빛 마법 기술도 레벨업합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그만한 보상을 얻고 정화 마법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던 중 거대한 갑옷을 입은 멧돼지가 나타나 25레벨의 그를 압도합니다. 타쿠미는 싸움을 준비하며 창과 단검을 움켜잡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하자 타쿠미는 주저없이 단검을 던지지만 짐승의 몸에 간신히 상처만 냅니다. 이어 창을 던지지만 충격에 창이 부러집니다. 전략을 바꿔 돌덩이와 바람배기 마법을 시전하지만 역시 효과가 없습니다. 잠시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때 그의 뒤에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독거미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지만 거미가 이미 다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멧돼지가 타쿠미에게 돌진합니다. 일격을 각오하지만 갑자기 거미가 멧돼지의 눈을 가려 공격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타쿠미는 짐승을 물리칠 방법이 없어 해결책을 찾아 허둥지둥합니다. 그는 연금술의 분해 기술을 이용해 멧돼지의 머리를 박살낼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이 통하고 그는 놀랍게도 무술과 마법 전투 기술을 모두 얻게 됩니다. 마법 제조가 목숨을 구했고 그는 믿을 수 없습니다. 타쿠미는 거미에게 시선을 돌리고 거미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거미의 도움에 감사하며 타쿠미는 거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상처를 치료해줍니다.
떠나려던 참에 거미를 길들일 수 있다는 알림이 뜹니다. 그 생각에 놀란 타쿠미는 주저하지만 거미의 반짝이는 눈 때문에 그냥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타쿠미는 거미에게 함께 가고 싶냐고 묻습니다. 거미는 동의하고 타쿠미는 거미를 길들이고 이제 거미와 텔레파시로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타쿠미는 거미에게 이름이 있냐고 묻지만 거미에게 이름이 없자 등에 있는 단풍잎 무늬에서 영감을 얻어 메이플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메이플이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메이플은 살인적인 거미로 진화하고 잘린 다리조차도 다시 자라납니다. 후에 타쿠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냥한 거대한 가본 멧돼지를 보여줍니다. 혼자서 그런 맹수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몰리는 그의 등에 있는 큰 거미를 발견하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지만 타쿠미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메이플은 이제 길들여진 몬스터이며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입니다. 분가는 곤충형 몬스터를 길들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충격을 받습니다. 타쿠미는 화제를 돌려 모두가 멧돼지 요리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타쿠미가 멧돼지를 모두와 나누겠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은 놀랐지만 고추코카요 연을 벌이기 위해 모여듭니다. 음식을 먹는 동안 분가는 타쿠미에게 멧돼지의 엄니와 남은 가죽을 주며 큰 도시에서는 이것들을 팔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타쿠미가 가장 가까운 큰 도시를 묻자 분가는 볼턴이라는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한편 메이플은 마을 아이들과 놀고 있고 바비는 타쿠미가 온 이후로 마을 분위기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말합니다. 분가도 동의하지만 타쿠미는 작은 마을에 영원히 머물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다른 한편 놀라는 타쿠미를 지켜보며 그가 잘 해나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른 최고 존재가 그녀에게 다가와 소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묻습니다. 놀라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얼버무리지만 다른 존재는 그녀가 단순히 도운 것 이상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특별한 몸과 축복을 주었고 심지어 신성 시도니아 제국의 소환 마법보다 1년이나 앞선 과거로 그를 보냈습니다. 놀라는 자신의 행동이 아무 의미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타쿠미는 침대에 묶여있는 차에 깨어나고 메이플이 그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메이플은 사과하지만 무슨 일인지 분명합니다. 타쿠미는 일에 몰두하여 자신을 잊은 채 지내고 있었고 메이플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관심이 필요했고 그 관심을 얻을 방법을 찾았다. 타쿠미는 자신이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메이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안한 마음에 그는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하루 휴가를 내기로 한다. 메이플은 기뻐하며 마침내 자신이 갈망하던 시간을 얻게 된다.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마르타가 타쿠미의 점심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멈춰서서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타쿠미는 상황이 보이는 것과 다르다고 재빨리 설명한다. 마르타는 그의 말을 듣지만 메이플이 짠 실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 실들은 훌륭했고 마르타의 머릿속에는 이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르타는 하루가 끝나갈 무렵 거미줄로 셔츠를 만들어냅니다. 마을 여자들은 그것을 보고 열광합니다. 그 천은 그들이 만져본 어떤 것보다도 부드러웠습니다. 거미줄은 부유한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사치품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타쿠미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재료인 줄 몰랐습니다. 마르다는 메이플에게 더 많은 거미줄을 부탁하고 메이플은 수락합니다. 하지만 수요를 충족할 만큼 생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타쿠미는 메이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에 대해 약간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타쿠미가 마을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연금술을 더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끈끈한 유대감을 쌓은 후 떠나는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바빈을 만나러 대장간으로 향합니다. 함께 타쿠미에게 딱 맞는 가슴 보호대와 강철 발가락 보호대 한 켤레를 완성합니다. 바빈은 타쿠미가 무언가를 찰 필요가 있다면 그 부츠가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타쿠미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의 초점은 연금술이지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무리하는 동안 분가가 타쿠미의 새 장비를 보고 기뻐하며 도착합니다. 그가 그를 그리워할 거라고 말하는 목소리에는 약간의 슬픔이 묻어있다.
하지만 분가는 이러한 이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쿠미가 자신의 일을 확장하려면 도시로 가는 것이 옳은 결정이다. 이틀 후에 볼턴의 상인이 마을을 지날 예정이고 분가는 타쿠미가 그와 함께 여행하도록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그가 그의 여정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도록 격려한다. 타쿠미는 그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짐을 싸러 집으로 돌아간다. 가는 길에 그는 고기를 가득 담은 양동이를 들고 있는 마사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마르다는 분가가 잡은 뿔 달린 토끼의 내장을 버리러 간다고 설명합니다. 내장이 가장 맛있는 부분이지만 모든 불쾌한 질병과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마을에 제대로 청소할 도구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버리려는 것입니다. 타쿠미가 그녀를 멈추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정화 마법을 사용하여 고기가 이제 먹어도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감사하지만 동시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면서도 놀랍니다. 그가 빈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그녀는 놀랐다. 이 세상에서 빈 마법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마을을 떠날 때 그 마법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알게 되면 그에게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타쿠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아직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들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시작한다. 흑마법을 사용하여 마을을 보호할 튼튼한 벽돌 담을 쌓는다. 그런 다음 물펌프와 몇 가지 다른 시설을 추가하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든다. 그가 일을 마칠 무렵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상인 파펙이 나타났을 때 그는 마을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분가가 파펙을 맞이하러 나오고 두 사람이 거래를 마친 후 타쿠미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타쿠미는 분가를 통해 파펙에게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에 마을 사람들이 타쿠미가 무언가를 잊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동안 자기소개를 합니다. 파펙은 이미 분가에게서 타쿠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타쿠미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동안 자신을 소개합니다. 타쿠미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는 가방에서 약병을 꺼내 분가에게 건넵니다. 그리고는 이미 분가의 집에 약 100병을 갖다 놓았다고 설명합니다. 비상시에 분가가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파펙은 약병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고급 물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타쿠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모이자 파펙은 모두가 인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몰리는 타쿠미의 자루 속에 잠든 채 웅크리고 있는 메이플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몸을 기울입니다. 마사는 특별한 옷을 선물로 내밉니다. 그녀와 다른 여자들이 메이플의 실크로 타쿠미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타쿠미는 정성 어린 선물에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하며 미소 짓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친절에 감동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감동적인 작별 인사 후 그는 마차에 올라탑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큰 배웅을 해주며 그가 언제나 마을에 자리가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마차가 볼턴을 향해 갈 때 파펙은 타쿠미를 힐끗 보며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합니다. 마차 안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눈치채고 타쿠미가 그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작별 인사에 히스의 감정이 북받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발은 히스 빨간 머리는 릴, 그리고 우울해 보이는 남자는 보거입니다. 그들은 식은모험가 그룹으로 이름은 라이온팡은 현재 파페크의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평화로워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릴은 타쿠미가 가방을 꽉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 묻습니다. 타쿠미는 현재 기절해 있는 애완살인검이 메이플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두가 멈춥니다. 길들여진 살인검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릴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메이플은 분명히 무관심한 듯 일어나 그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타쿠미는 당황하여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릴은 자업자득이야. 히스는 메이플이 사람을 무서워할지도 모른다고 농담까지 해. 하지만 지금은
이미 보거에게 잘 다가가고 있으니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모두가 메이플을 정신없이 챙기는 동안 파펙은 타쿠미를 앞으로 부릅니다. 타쿠미가 가지고 있는 그 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해. 파펙은 재고가 더 있는지 묻고 몇 개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그에게 파는 것을 꺼리지 않아. 하지만 대화를 끝내기도 전에 말 중 하나가 갑자기 멈춰두어 섭니다. 앞을 보니 마차를 둘러싸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엄청난 수의 고블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라이온팡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 마치 오늘 최고의 일을 경험한 것처럼 눈이 반짝입니다. 히스는 타쿠미와 파펙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합니다. 셋은 자기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려는 듯 나섭니다. 들판에는 약 20마리의 고블린이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릴은 활을 꺼내 원거리에서 고블린들을 제거합니다. 히스와 보거는 가까이 다가가 곤봉과 도끼로 나머지를 박살냅니다. 그들이 모든 고블린을 처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일단 끝나자 그들은 마법석을 모으기 위해 고블린들을 해부하기 시작합니다. 메이플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보거와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릴을 못 견디고 히스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일을 마치고 모두 마차에 다시 올라타 계속 이동합니다. 그들은 볼턴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달 더 여행을 합니다. 도시에 도착하자 라이온팡 일행은 모험가 길드로 바로 향합니다. 경호 임무 성공을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쿠미는 도시에 머물기 위해 길드에 등록해야 하므로 함께 갑니다. 그는 연금술사 길드에 가입하고 싶지만 볼턴에는 그런 길드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모험가가 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접수대에서 길드 담당자인 한스는 타쿠미가 모험가 길드 카드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매달 간단한 퀘스트 하나만 완료하면 활성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타쿠미는 그 절차를 거쳐 메이플을 자신의 애완동물로 등록합니다. 그 일이 끝나자 타쿠미는 파펙에 무역회사로 가서 자신의 물약 거래를 성사시키려 합니다. 그는 약 103개의 물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최고급입니다. 파펙은 회복 및 체력 물약 하나당 은화 10개를, 만화 물약 하나당 은화 50개를 제시합니다. 타쿠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이 거래로 700만 엔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라며 놀라지만 파펙은 웃으며 그에게 말합니다. 업계에서 이미 이름이 알려졌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타쿠미가 볼턴의 프로듀서로 자리를 잡을 계획이기 때문에 파펙은 작업실이 딸린 집을 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일이 더 수월해질 테니까요. 타쿠미는 아직 자신이 어디에 살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파펙이 도와주겠다며 조수인 토마스를 불러 타쿠미에게 가격이 적당한 부동산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타쿠미가 그곳을 보니 대저택처럼 보였고 분명 자신의 예산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토마스는 그 대저택이 감당할 만한 가격이라고 안심시키며 심지어 유령도 없으니 걱정할 것 없다고 농담을 합니다. 타쿠미는 집과 연결된 작업장을 발견하고 완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작업을 감당할 만큼 크고 파펙에게 약을 판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 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토마스에게 저택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타쿠미가 집을 사겠다고 하자 토마스는 매우 기뻐하며 서류 작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내일부터라도 이사할 수 있다고 타쿠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거리를 걷던 중 타쿠미는 공기 중 역겨운 냄새를 맡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 냄새에 코를 막습니다. 토마스가 알아채고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라고 설명합니다. 부유층은 마법 정화 장치로 처리하지만 도시 하수구는 그런 게 없어요. 마법 정화 장치는 고대 유적이나 던전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매우 희귀하고 비싸서 공공 사용이 어려워요. 때때로 사제들이 고용되어 정화 마법으로 하수구를 청소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수구는 더럽고 이렇게 악취가 나요. 다음날 타쿠미와 메이플은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타쿠미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하수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는 파펙 회사에서 수정과 점토를 가져와서 마법으로 모양을 만듭니다. 그 후 그는 불 마법과 시공간 마법을 결합하여 순식간에 구워냅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만화가 모두 소진되므로 그는 몇 개의 만화 포션을 마셔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작품 현대식 병이를 완성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쿠미는 거실에서 파페기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서 메이플의 실크에 온통 둘러싸인 파팩을 발견합니다. 타쿠미는 메이플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파팩이 재밌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실크는 매우 편안하고 실제로 파팩을 잠들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타쿠미가 메이플을 대신해서 사과하며 다소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파팩은 괜찮다고 말하며 무마하지만 갑자기 덮쳐온 일에 약간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파팩은 타쿠미의 화장실을 잠깐 쓸 수 있냐고 묻습니다. 잠시 후 파팩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나옵니다. 이게 대체 어떤 첨단 기술의 기적이냐고 묻습니다. 타쿠미가 나서서 마법 정화 장치와 연결된 병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용 후에는 자동으로 청소됩니다. 즉 볼일을 보면 정화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무해한 무기물로 분해하여 하수구로 내려보냅니다. 파팩은 그 시스템이 말이 된다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빛 마법의 소질이 있는 사람뿐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때 타쿠미는 큰 실수를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르다는 그에게 빛 마법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으므로 그는 서둘러 파팩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파팩은 타쿠미가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하려는 이유를 이해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그 병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는 타쿠미에게 그 병이를 100개 만들 수 있냐고 묻습니다. 타쿠미는 주저합니다. 병이 하나 만드는 것조차 이미 힘들었으니까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100개나 만드는 건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파팩이 계속 설득하자 결국 타쿠미가 동의해요. 단 파팩이 재료를 모두 제공하는 조건으로요. 파팩은 기뻐하지만 타쿠미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타쿠미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노예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요. 타쿠미는 그 말에 크게 충격을 받아요. 타쿠미는 노예 제도에 전혀 찬성하지 않지만 파팩은 타쿠미가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유지하려면 노예가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고 설명해요. 노예는 계약에 묶여 타쿠미의 빛 마법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파팩은 빛 마법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최고 존재의 축복으로 여겨지고 신성한 빛의 교회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그를 쫓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정화 마법을 독점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때문에 그를 강제로 자신들을 위해 일하게 할 것입니다. 파페크는 일반 사람들이 타쿠미의 병이로 인해 저렴한 정화 마법에 접근하게 된다면 교회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파페크는 당분간 교회의 눈을 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타쿠미에게 그 일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지만 자신의 마법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노예 제도를 다시 언급하며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아직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해. 바로 그때 그의 길드 카드가 빛나기 시작해. 타쿠미는 확인해보고 모험가 신분을 유지하려면 검증 퀘스트를 완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봐. 그때 그는 혼자서 모든 병이를 만들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좌절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는 마침내 노예를 사기로 동의해. 파팩은 그를 뮬란 무역 회사로 데려가는데 그곳은 그가 말하길 가장 윤리적인 곳에서 노예를 살 수 있는 곳이래. 파팩은 주인과 협상하기 위해 떠나 나마의 차터스톤탱스에 떠나 꽤 좋은 거래였지만 타쿠미는 혼자 돌아다니게 되었다. 정원을 거닐던 타쿠미는 테라스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요정 소녀를 발견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쏘아붙이며 나가라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